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이거든요. 오늘의 주제 아인슈타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룬 파인만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물리학자, 과학자죠. 그냥 이 사진 다 아시고요. 썸네일로 올렸던 그 혀 내밀고 있는 애 하고 있는 사진 다들 아십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했죠. 유대인 이론 물리학자고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핵폭탄에 대한 연구,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이 말이 좀 유명하죠. 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무엇을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4차 대전이 일어나면 아마 인류는 돌멩이와 나무를 가지고 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아인슈타인은 핵무기의 위험성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서 리처드 파인만 또 찾아봤죠. 프린스턴 대학 논문 발표회 때 아인슈타인을 만났고요. 파인만은 핵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던 아인슈타인과는 달리 그다지 죄책감 같은 건 안 느꼈다고 한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역시 이 말이죠.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이다. 핵무기의 위력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아인슈타인의 차트입니다. 파인만 전에 있던 파인만 차트랑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은 제네레이터였고요. 인디비주얼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죠. 43, 23도 인디비주얼 채널이고요. 그리고 12, 10도 마찬가지로 인디비주얼 채널, 3, 60도 뮤테이션, 변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제네레이터네요. 59, 6 채널이 있고 30, 41 채널, 그리고 25, 51 이 채널이 있습니다. 확실히 채널부터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30, 41 이 채널 새로운 경험을 위한 채널이에요. 59, 6 여기가 생식을 위한 채널이죠. 20, 51은 경쟁 최초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이 헤드 아즈나 미정의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헤드 아즈나, 마인드가 정의되어 있는 사람과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고정관념의 유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극단적이긴 말이긴 한데 이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두센터 미정이 제일 신기했어요. 천재인데 미정이네. 어쩌면 미정이라서 천재일 수도 있죠. 이 고정관념이 없다. 머릿속에 돌아가는, 머릿속을 이렇게 작동하는 이 방식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 맘대로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빨아들일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나에게 오는 그런 영감들도 막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고력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듣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차트를 모두 알고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자기 차트를 뽑아보고 미정된 걸 보면 아, 나는 이거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멍청한가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못 되나요? 저는 그래서 매번 호구로 사나요?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희님 맞습니다. 영감이 매번 달라질 수 있고 그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나한테 들어옵니다. 영감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도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가 있죠. 머릿속에 상당히 유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헤드 아즈나 미정입니다. 헤드 센터 정의는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즈나 센터는 정의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의 사람만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아인슈타인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도 불리죠. 심지어 아인슈타인 사후에 아인슈타인의 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져갔대요. 그걸 잘라서 연구실로 이렇게 막 나눠 가져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제가 괜히 막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하면 된다. 아인슈타인 같은 헤드 아즈나 미정이도 천재였고 목센터도 미정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 혀 내밀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누가 자기 칠순잔치 생일에 사진을 찍는데 혓바닥을 내밀고 찍겠어요. 목센터 미정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관종의 끼를 항상 보유를 하고 있죠.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으니까. 말로 설명하기 귀찮아서 표정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론이나 그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건 위에 있는 헤드 아즈나가 하겠죠. 마인드가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는 목센터가 하겠죠. 이 목센터는 계시의 센터로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건 행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다 포함을 하니까요. 논문 같은 거 혹은 발표 같은 걸 참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목센터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목센터도 미정이죠. 설령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또 그게 말로써 표현되기 위해서는 목센터가 필히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센터가 미정이네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 자체도 이 사람은 고정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었어요. 어떤 의미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편견조차 없었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입증이 불가능한, 입증할 수가 없는 이론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의 바디그래프도 헤드, 아즈나, 목센터까지 전부 다 미정입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빌 게이츠, 게리 베이너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G센터랑 이고센터가 모두 미정이었고,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이 마인드가 전부 다 미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는 것은 이 미정센터에서 나오는 이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첫 인상, 딱 처음에 미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그래서 결국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오히려 미정인 사람이 더 천재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미정이다, 본인이 헤드 아즈나든 뭐든, 특히 오늘은 아인슈타인이었으니까 마인드 미정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고력 쪽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파인만에 이어서 아인슈타인까지 이렇게 좋은 예시가 번듯하게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네요.